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소재와 부품 자립 수준의 상승입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기체 조립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 소재와 정밀 부품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탄소 복합 소재는 기체 경량화와 강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이 소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면서도 구조 강도를 유지하는 기술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레이더 반사 특성을 고려한 설계까지 반영되면서 소재 기술이 단순 구조를 넘어 작전 성능과도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열처리 금속과 내열 코팅 기술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속 비행과 고온 환경에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기술을 축적하면서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핵심 구성 요소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지 보수 과정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작전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정비 과정에서 부품 수급 지연이 줄어들면 전력 가용률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KF-21 개발에는 수백 개에 가까운 국내 기업이 참여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정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기술 분산과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항공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부품 단위의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기업 간 협력 구조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이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핵심 소재를 외부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정 소재 공급이 제한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운용 가용률이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공급망이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소재와 부품 자립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기술 축적이 반복되면서 후속 개량과 성능 개선도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선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향후 발전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재 기술과 부품 제작 능력이 축적될수록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확보된 기술은 우주 산업이나 첨단 제조 분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KF-21은 그 중심에서 국내 기술 자립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투기 한 기종의 개발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독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무인 자산과 협력하는 구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인기는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인기는 정찰과 전자전, 공격 임무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투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조종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반 통제 능력은 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능이 적용될 경우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모든 정보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AI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형 로열 윙맨 개념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유인 전투기를 중심으로 무인기가 편대를 구성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미래 공중전의 핵심 개념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운용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성능 향상을 넘어 전투 개념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을 빠르게 도입하려다 기술 통합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통신 지연이나 데이터 처리 문제로 인해 기대했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완성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 개념만 앞서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KF-21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인 전투기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무인기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완성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 공군은 노후 기체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전투기 도입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주변국은 최신 전투기 도입과 전력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니10과 같은 기체는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교전 능력을 기반으로 전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F2 역시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KF-21 전력화는 공군 전력 구조를 재편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후 기체를 대체하면서 전반적인 전투 효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운용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니라 전체 작전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기존 전력과 함께 운용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F-35가 스텔스 임무를 수행하고 KF-21이 다목적 임무를 담당하는 구조는 효율적인 전력 운용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전력이 결합될 때 전체 전투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소재 자립과 미래 전투 개념, 그리고 군사 균형 변화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기술 축적과 운용 개념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전력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KF-21 탑재용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에 공식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항공 유도무기 업계 전반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약 7년에 걸쳐 총 4,359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로 단순한 무기 하나의 개발을 넘어 한국형 전투기와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을 하나의 완결된 공중 전력 구성으로 묶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대공 무장의 상당 부분을 해외 도입에 의존해온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설계 통합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축적된 시점에서 핵심 무장까지 자체 기술로 확보하겠다는 결정은 국내 항공방산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기체 개발과 유도무기 개발을 각각 선도해온 기업들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통합 운용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적기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고기동 환경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종사의 헬멧 조준 장치와 연동되어 시선 방향으로 즉각적인 교전이 가능해야 하며 짧은 시간 안에 발사와 유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기체의 항전 장비 구성과 함께 고려해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성능 최적화와 운용 효율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공대공 유도탄은 단순한 추진 기관과 탄두 조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성능 적외선 탐색기, 정교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 전자전 환경에서의 내성, 급격한 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제어 능력까지 모두 갖춰져야 실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공중전 환경은 전자방해와 기만 수단이 고도화되면서
표적 식별과 추적 기술의 정밀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탐색기 감도 향상, 영상 처리 기술 고도화, 목표물과 배경을 구분하는 알고리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은 이러한 최신 전장 환경을 반영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내 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성능 개량에도 직접적인 자산이 됩니다. KF-21 보람에는 이미 시험 비행 과정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본적인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기체의 비행 안정성과 무장 분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향후 다양한 무장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국산 단거리 유도탄까지 통합될 경우 근거리와 중거리 교전 능력을 모두 자국 기술로 구성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전투기 전력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무장 선택과 개량 일정이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전투기 도입국들은 특정 무장에 대한 수출 통제나 기술 제한으로 인해 운용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무장 공급 일정이 조정되거나 개량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 전력 운용에 부담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체 성능과 별도로 무장 자립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투기는 기체와 무장이 결합되어야 완전한 전력이 되며 무장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곧 전력 운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은 하나의 무기를 추가하는 사업 차원을 넘어섭니다. 기체 설계와 무장 통합 능력을 동시에 축적하는 과정이며 항전 장비와 유도무기 간의 데이터 연동 기술을 심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향후 개량형 개발과 수출 협상에서도 중요한 협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자국 요구 조건에 맞춘 무장 구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전투기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자국산 무장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한 완성형 전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내 유도무기 기술 축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적외선 탐색기 기술, 신호 처리 기술, 고기동 제어 알고리즘은 향후 다른 공중 무기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누적되면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정밀 유도무기, 무인 전투기 탑재 무기와의 연계 개발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 사업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이 여러 분야로 파급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KF-21 보라매의 전력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투기의 가치는 기체 자체의 비행 성능과 더불어 어떤 무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근접 교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적기의 급격한 선회와 상승, 급강하 기동을 따라잡고 조종사의 시야 밖 각도에서도 표적을 포착해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 발사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탐색기 반응 속도와 기체 연동 소프트웨어의 정밀한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전 능력이 확보됩니다. 이번 개발은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이 참여하는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체의 임무 컴퓨터와 유도탄의 신호 처리 장치, 표적 데이터 전송 경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면 교전 반응 속도와 명중 확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사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센서 정보 공유와 표적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기술 축적의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통합 개발 경험은 향후 중거리 장거리 무장 통합이나 차세대 공중 무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기체와 무장 개발 일정이 엇갈려 통합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체는 실전 배치되었지만 핵심 무장이 완전 통합되지 않아 제한적 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입국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개량과 시험을 반복해야 했고
계획된 전력화 일정이 조정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무장 통합이 늦어질 경우 공군 전력 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안보 환경이 긴박한 국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사례는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을 전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KF-21은 자국 기술 기반의 근거리, 중거리 공대공 무장 구성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무장 성능 개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해외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특정 무장 공급 상황에 따라 운용이 제한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수출 협상에서도 무장 선택권을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국가의 요구 조건에 맞춘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기체와 무장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협상에서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고성능 적외선 탐색기 개발은 센서 기술과 영상 처리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며 추진기관 연구는 고에너지 추진제와 연소 제어 기술 축적을 동반합니다. 정밀 유도 알고리즘과 비행 제어 기술은 향후 무인 전투기 탑재 무기나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과정에서 양성되는 전문 인력은 항공 유도 무기 분야의 핵심 자산으로 남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한 사업이 국내 유도무기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과 무장 분리 시험을 통해 기체 구조 안정성과 무장 운용 기초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여기에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까지 더해지면 기체와 무장이 모두 국내 기술로 구성된 공중 전력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집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자국 기술 기반의 전투기와 유도탄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항공 방산 역량이 축적의 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협상력과 신뢰도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해외 방산 뉴스통신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이 두 번째 양산 배치 계약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생산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32년까지 약 100대 규모의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는 단발성 생산이 아닌 안정적인 전력화 로드맵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양산 물량의 연속성은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일정한 생산 흐름이 확보되어야 인력과 설비 협력업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첨단 전투기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차 양산 물량 확보는 단순히 숫자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 양산 단계에서 축적된 제작 경험과 시험 운용 데이터를 반영해 품질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제작은 수천 개의 부품과 정밀 가공 공정이 맞물려 완성되는 고난도 산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연속 생산이 이어질 때 공정 표준화와 품질 안정성이 빠르게 정착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 역시 생산 반복을 통해 향상되며 이는 곧 불량률 감소와 정비 편의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수출 협상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들은 성능 수치뿐 아니라 생산 이력과 납품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생산 체계는 이미 시제기 제작과 초도 양산 준비 과정을 통해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비행 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설계 보완과 공정 개선에 반영되었고 생산 라인은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양산 물량이 더해지면 협력업체들의 투자 여건도 한층 안정됩니다. 항공 구조물 제작업체, 전자장비 공급기업, 엔진 관련 정비기업 등 수많은 참여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방산 산업에서 중장기 물량 보장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곧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며 청년 기술 인력 유입과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보면 생산 물량 축소나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가 상승과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종은 초기 주문 감소로 인해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조정되면서 비용 구조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도입국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개발 지연과 예산 문제로 양산 속도가 계획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전력 공백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흔들리면 협력업체 이탈과 숙련 인력 분산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품질 관리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사업에서 지속적인 생산 계획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정된 물량 확보가 곧 사업 신뢰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임을 여러 국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2032년까지 약 100대 규모 공급 계획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 전력 구조 개편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노후 기종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전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산 리듬은 필수 요소입니다. 전력 증강 계획이 명확하게 유지될 때 장병 훈련 계획과 정비 인력 양성 계획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전환 훈련과 정비 교범 정립 역시 양산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연속 생산은 단순한 공장 가동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연속 생산은 성능 개량을 병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도 양산 기체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후속 생산 기체에 반영하면서 점진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항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범위 확대, 정비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요소가 생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이끌어냅니다. 해외 도입 기체의 경우 개량 승인과 부품 확보 문제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국 주도의 생산과 개량 병행 체계는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운용 부대의 요구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전 운용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차 양산 계약 확보는 KF-21이 일회성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핵심 전력 사업임을 재확인하는 신호입니다. 개발 시험 양산 개량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